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이 덕장과 지장의 면모를 다 갖춘 사성장군 출신의 군사 안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 별칭이 주불리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장 핵심은 연합방위체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연합방위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인물이 또 연합사령관이기도 하죠. 21대 우리 국방위는 한미동맹에 관계된 것, 또 한미연합방위태세에 관계된 이런 활동도 우리 국방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정말 사성장군이면 어마어마한 자리이신데요. 별칭이 주불리라고 하니까 예. 주불리는 좀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 별칭 아닌가요? 예, 어떻게 그렇죠. 주불리라는 예. 애칭이?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예. 유튜브 이름을 지을 때 예. 저는 김병주 TV로 하고 싶었는데 네. 군인하면 딱딱하니까 주불리를 여차 그 주불리의 주자는 저희 이름 끝 주고 예. 분리는 러분리 또는 어셈블리 국회를 의미하는 네네네. 그 분리를 여차해서 제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양보를 했습니다. 오. 그랬더니 요새는 유튜브가 좀 많이 활성화되니까 네. 저를 주불리로 부르는 분들이 많아서 요새는 네. 제가 주불리를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주불리하니까 굉장히 또 귀엽게 느껴지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예. 그때 받아들이시길 너무 잘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양보 잘하셨어요. 의원님. 예. 네. 근데 의원님 사실은 이제 군대에서 별을 예. 하나만 달아도 대단한 건데 네. 사성장군 별 4개시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다가 지금은 이제 국회 배지를 네. 다신 예. 걸로 바뀌었는데 예. 이게 별 4개와 예. 국회 배지 예. 그 바뀐 거 어떻게 다른가요? 예, 저는 군에 있을 때 예. 장군 그 별을 달 때도 그 별의 의미는 우리 부대원들의 땀과 헌신이 녹아서 계급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출근할 때 거울을 볼 때면은 국가와 국민에게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했죠. 지금 국회의원 배지는 국민이 들께서 좋은 정치하라는 의미의 그 열망이 녹아서 배지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국가와 국민께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주불리 화이팅! 아니 의원님이 사실은 사성장군이실 때는 옆에 다 이루고 앉아 있거나 네, 앉기는 뭐 다 서 있었겠지. 네. 근데 국회의원 네. 배지로 바뀌시니까 옆에서 진영 씨 셀카 찍고 있고 저도 여기서 뭐 립스틱 바르고 좀 긴장했어요. 지금 민방인데도 유일하게 긴장하고 있는. 이게 여전히 20대 때 그 군인의 그쵸. 네. 예, 저도 좀 지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전역을 해도 이 장군님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차렷자세가 돼요. 예. 확실히 남자들은 좀 사성장군을 대하는 게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장병이 60만여 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사성장군이 네. 7분입니다. 일곱 명밖에 안 돼요? 와, 그분 그 중에 한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근데 나 막 셀카 찍고 막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전 군대에서 뭐 사성장군이 출동하면 산도 하나 옮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어마어마한 파워죠. 어마어마한 예. 분이죠. 지금은 주불리. 예. 얼마나 다행인지요. 예. 아니 근데 심지어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예. 부사령관. 네. 예, 그 한미연합사령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 한미연합사는 우리 한미동맹의 메카입니다. 예. 전쟁이 나면은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그 전쟁을 수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군과 미군을 지휘하는 최고의 전쟁 지도 사령부라고 보면 됩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한국군과 미군이 비슷한 수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예. 이렇게 한국군과 미군
두 개 나라의 군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령부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미 연합 전력이 아주 강하죠. 궁금한 게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예, 당연하죠. 아, really? 그 이제 보통 때는 이제 그 인사말은 한국말로 많이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때는 영어로 하고 회의나 보고나 이런 거는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통역 장교나 통역병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한미 연합사에 만들어지는 문서는 전부 다 영어, 한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되죠. 와, 예. 영어도 잘해야 되는구나. 의원님 영어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사령관이셨던 예. 분이 이번에 의원 되실 때 뭐 네. 친서까지 써주셨다. 호영호재하는 사이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 당시 연합사령관은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었고 예. 제가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예. 형제처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합사령관은 한국 방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죠. 예. 그럼 한국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걸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틈나는 대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일가 후에도 또 휴일날 같은 데는 제가 경복궁이나 이런 유명한 역사 유적지도 같이 가서 이 한국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제처럼 친해졌어요. 근데 미국적 사고는 친구잖아요. 근데 예.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형 동생인데 저보다 4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맞게 형하고 아우하자 해서 형제간처럼 지내게 됐고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 사절을 다 부를 줄 알고요. 진짜요? 예. 애국가 사절을 아주 다 부를 줄 알아서 그때 유명했죠. 그리고 연합사령관 하면서 한글을 익혔어요. 저도 많이 가르쳐 줬는데 진짜요? 그래서 읽을 줄 알아서 한국 장병을 만나면은 김철수 병장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 전역하고 미국에서 한미 동맹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와, 그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이제 의원님이 근데 2019년에 전역을 딱 하시고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바로 영입 제안이 왔었다고 예. 들었어요. 완전 인재시니까. 네. 근데 삼고초려를 해서 겨우 모셔갔다. 예. 왜 거절을 하셨나요? 사실 전역을 하고 예. 한 6개월 있다가 예. 제의가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전역하고 바로 이렇게 정치를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그때는 제가 하던 일이 군에서 하던 여러 가지를 손자병법이나 리더십이나 인문학, 상담학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해서 부하들과 공유를 했었는데 네. 반응이 좋아서 이것을 우리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책도 쓰고 유튜브로도 공유하고 하는 일을 했었죠. 그리고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좀 만들어가고 네네.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걸 한 3, 4년 더 하고 정치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치에 자꾸 영입 제의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나는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하겠다 예, 예. 했었는데 여러 번 제의도 하고 나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시 당 대표이신 이해찬 대표님도 네. 간곡히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당신과 같이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싶다라고 간곡한 제의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마음을 움직여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를 시작했죠. 의원님의 인생책을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네. 최인철 교수 아주 유명한 행복의 네, 전문가시죠. 그렇습니다. 굿라이프라는 책을 인생책으로 해주셨어요. 허위평론가가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좀 개요를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책을 쓴 최인철 교수는 심리학과 교수이고요. 예. 또 행복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연구의 전문가라는 뜻인데요. 이 책이 2018년에 나왔는데 그 전에 최인철 교수의 이름이 알려진 것이 프레임이라는 책이었어요. 그쵸. 완전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시각, 그러니까 마음의 틀이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른 어떤 창조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예. 실은 굿라이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순히 뭔가 순간적인 기분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만들어야 하느냐라는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또 품격 있는 삶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총체적인 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책이에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진즉에 읽고 싶었는데 저희가 인생 책방 매주 한 권 한 권 읽는 게 얼마나 벅찹니까? 그렇죠. 저는 어떻게 써요? 그래서 숙제처럼 네. 있었는데 오늘 딱 의원님이 이 얘기를 하신 책을 하자고 하셔갖고 너무 기쁘게 맞아요.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의원님이 사실은 이 책을 고르셨다는 게 살짝 의외이긴 했는데 조금 보니까 예. 더 놀라운 사실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네. 우와. 예. 어떻게 군대에 예. 계시면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셨어요? 군에서 사실 많은 장병들을 지휘하고 예. 있는 직책을 많이 했었는데 예. 우리 장병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상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전문 상담사들이 군에는 부족해요. 한 2,000명당 1명 정도 네.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장병 중에 상담을 받고 싶어도 전문 상담을 받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간부들이 장교하고 부사관들이 상담 능력을 키우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미리 발견하고 해결해 주겠다 해서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석사 과정을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또 우리 간부들하고 그 지혜를 공유하고 상담 능력을 키워서 우리 장병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고요. 이 또한 우리 군에서 행복한 장병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환이었죠. 근데 의원님이 상담해 주신다고 할 때 병사들이 아닙니다. 고민 없어요. 고민을 얘기해보게.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상담 잘해요. 저한테 정말요? 오면은 얘기를 술술 잘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그럼 상담 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언제든지. 근데 의원님 그러면 좀 많은 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굿라이프를 인생책으로 고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행복, 또 우리 부대원들의 행복이었죠. 그래서 굿라이프는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굿라이프 책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권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보다 좀 더 행복한 길을 예. 찾아가는 그런 데 도움이 주고 싶어서 이 책을 권장하게 된 거죠. 우리 진영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었어요? 저도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 왜냐면 이제 또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는데 그때는 더 파랑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작은 행복을 조금 더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너무 훌륭한 생각을 하셨네요. 정말요? 그럼 그것이 엄지척 핵심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의원님 너무 진짜 주블리 같아요. 주블리시네요. 이거 하시는데. 그 행복의 핵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의 앞에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물으면 막상 좀 머뭇거리면서 행복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이 책에서 방법론에 대해서 잘 알려준다고 하니까 우리 굿라이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밀을 풀어라. 굿라이프 첫 번째 차트입니다. 행복 프레임 바꾸기. 최인철 교수님이 원래 프레임이라는 책으로 또 유명하신데 네. 행복도 뭐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행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순간적인 기분으로 이해한다라는 네. 거예요. 이거 먹으니까 진짜 기분이 좀 좋아졌어. 라든가 뭐 그쵸. 새 옷 사니까 기분이 좋아. 예. 이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데 실은 행복은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를 근본적인 시각에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복 프레임 바꾸기라는 제목을 키워드로 뽑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면은 소소하게 어떤 이 상황을 좀 즐기고 기분이 좋은 상황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에서는 그것만은 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행복 플러스 알파를 얘기해 준 건데 우리 진영 씨는 그러면은 소소하게 네. 그런 좋은 상태, 그런 행복을 자주 느끼는 편이에요. 별명을 오늘부터 별다행이라고 불러주세요.
별게 다 행복합니다. 예.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행복을 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아 행복하다. 진짜 날아갈 것 같다. 줄넘기 청기한 기분이다. 왜? 숨 막히게 맛있거든. 아마 그렇게 숨 이제는 막히게 맛있어? 조증 상태인데요. 의원님 그래도 이 지금 진영 씨가 얘기한 일상의 행복이라는 게 참 소중하잖아요. 대단히 소중하죠. 예. 예. 행복은 현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현재 만나는 사람 속에 예. 행복이 있거든요. 그걸 느끼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복은 현재 안 있고 미래나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죠. 예. 오늘 일을 하면서 저녁에 퇴근해야 행복한 것 같고 집에 있으면 휴가를 가야 행복한 것 같고 그건 그래요. 네, 그건 아니죠.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 현재 만나는 사람 속에 있는데 다른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 프레임 바꾸기는 대단히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있다는 거에 프레임을 바꿔야 되고 또 행복 속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마음 작용으로만 봐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하다 하는데 행복은 몸에도 있습니다. 몸 컨디션이 좋을 때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 마음도 마음의 컨디션이 좋으면 행복한 겁니다.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행복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의 프레임을 조금 더 바꾸면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최인철 교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일상 속에서 네.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인생 책방에서 유명한 분들을 만나는 것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사실은 행복한 마음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 하는 일에서 행복의 코드를 찾아내면은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의원님 보통 이제 행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유전의 영향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예. 유전의 영향을 받기는 하죠. 예. 사람에 따라서 좀 쾌활한 분이 있고 예. 적극적인 분이 있고 소극적인 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걸 만들면 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하면은 바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타고나기를 조금 예. 약간 영향은 무감- 받지만은 결정적인 건 결정적인 아니다. 환경이 예, 바꿀 수 있다. 환경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예. 마음 작용을 바꾸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늘 심플합니다. 네. 우리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하고 마음의 컨디션을 체크해서 좋게 해라 그거죠. 환경적인 예. 요인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중요한데요. 2018년에 유엔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그 이민자들이 삶의 질이 높은 나라로 간 경우와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나라로 이민을 간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삶의 질이 높은 나라로 간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렇죠. 거네요. 행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회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지표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몸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게 행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 상태도 어떻게 보면 행복이니까 예, 그렇죠. 몸과 마음과 환경과 그 순간 그 기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예. 대부분 행복 지수를 바로 20%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땀 흘리고 산책을 우울하면 산책을 1시간 하고 난 기분이 예, 좋아지고 예. 땀을 흘려도 좋아지는 거고 예를 들면은 주변 환경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군에 있으면서도 우리 장병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환경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보이는데 긍정 문구를 적어 놓는다든가 또는 산책로를 만든다든가 예. 또 자체 공부할 수 있는 간이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훨씬 더 행복하고요. 또 빨리 올리는 방법 중에 웃음 체조 같은 걸 만들어서 예. 시키기도 했어요. 알려주세요, 하나만. 집합딱 하잖아요. 네. 집합하면은 특히 점호 시간에 아침 점호하면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강제로 집합하면은 그럴 때 막 웃는 박수도 치고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즐거운 이런 걸 하면은
금방 또 좋아져요. 반대로 좋아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의원님은 장군이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은데 뭔가 최인철 교수님처럼 네. 이런 심리나 인문학 쪽에 이런 연구를 하시는 게 맞는 길 아니셨나요? 예. 어떻게 군인이 되셨어요? 저는 군인이 중학교 2학년 때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짜요? 일찍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명한 명장인 김유신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의 그런 전기 일대기 이끄시고. 영화를 보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또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군인이 돼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또 남북 통일을 김유신 장군처럼 지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전을 가졌죠. 그래서 앞으로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또 유능한 장교가 돼서 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력 단련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군대에서 또 특히 포지션이 좀 특별하셨죠? 예. 포병을 선택하셨는데 사실 이제 보통 육군에서 네. 그 진로 코스라는 것, 이른바 진급이 잘 되는 건 네. 대체로 보병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포병은 사실 진급이 잘 안 되기로 유명한 네. 병과인데 어떻게 포병을 선택하셨는지 우리 모르겠어요. 허이 평론가님이 너무 군을 잘 아시네요. 국방 또 사실은 전문이신 보병이 주류고 포병은 비주류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병을 선택한 이유는 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인간할 때 병과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보병이 주류고 전쟁 방식이 보병이 위주로 합니다. 보병과 전차, 그걸 기동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미래를 예측해 보니까 앞으로는 미래 전장은 화력전으로 가겠더라고요. 포병이나 미사일전으로. 그래서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병에 가서 화력 분야와 미사일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선택을 했죠. 그리고 제가 35년 동안 장교 생활과 장군 생활을 하면서 화력이나 미사일 분야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군의 화력과 미사일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이쪽 분야로 최초시잖아요. 미사일 사령부 출신 대장이십니다. 근데 소위 밀덕이라고 하는 군사 마니아들 사이에서 알아주는 미사일 덕후라고 하던데 진짜요? 이 미사일의 매력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진영 씨 군사 전문가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의원님. 네, 미사일은 네. 대단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사일은 무기 체계를 뛰어넘어서 우주 시대를 여는 무기 체계입니다. 미사일은 두 종류가 있는데 탄도 미사일이 있는데 탄도 미사일은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열린 인공위성을 쏴야 되잖아요. 인공위성을 쏴 올리는 기술이 탄도 미사일 기술입니다. 탄도 미사일에 폭탄을 장착하면은 미사일인 거고 인공위성을 장착하면은 이것이 우주 발사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항 미사일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인으로 이렇게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여기 쓰는 엔진이 항공기 쓰는 엔진입니다. 무인으로 날아가는. 그래서 이 항공기의 엔진 이런 것들의 기술 개발이 항공 산업을 또 선도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앞으로 우주 시대를 여는 무기 체계이면서 항공 산업을 리드하는 무기 체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사일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지금 세계적으로 전부 그래서 미사일 개발에 모든 나라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이 의원님께서 또 이 우주 항공 방위 산업 TF의 단장이십니다. 네. 야, 의원님은 너무 국가적 인재시네요. 예. 정말 이 미사일 분야에 진짜 국회의원 하실 시간도 없으실 건데 시간 간신히 빼셨네. 저는 예.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 미사일이 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또 이런 테크놀로지 분야만 의원님이 전문가이신 게 아니라 고전, 특히 손자병법 전문가로 유명하시잖아요. 예. 전역 후에는 또 유튜버로 예. 활동하시면서 손자병법 강의도 하시고요. 야.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손자병법의 전문가가 되신 걸까요? 예, 손자병법은 2,500년 전에 쓰여졌지만은 현재도 적용이 가능한 병서입니다. 손자병법은 사실 최소 노력으로 최대 성과를 내는 가성비 있는 전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 2,500년 전에 국가와 국가끼리 전쟁을 많이 그 당시 이루어졌죠. 춘추전국 시대. 최고의 경쟁 상태는 국가와 국가끼리는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생존과 번영을 하는 방법이 적혀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사회에는 손자병법이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자병법을 부대 훈련에도 적용해보고 리더십에도 적용하고 전쟁 연습에도 적용해 봤을 때 아주 효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을 때 부대원들한테 그 지혜를 공유했었고요. 전역 후에는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하고 이걸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 지혜를 혼자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방송을 통해서 인문학 특강을 했었죠. 최초에는 국방TV에서 했었는데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제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에서는 경제인을 위한 손자병법 인문학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해서 인문학 특강을 했었고요. 또 다른 방송사에서는 인생을 위한 손자병법을 해달라 해서 한 16편 특강을 했 적도 대단해요. 있죠.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의원님. 원소스 멀티유즈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자, 행복한 삶의 비밀을 풀어라. 두 번째, 의미와 재미의 균형. 예. 행복이라는 게 균형이 이루어야 찐 행복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굿라이프인 거죠? 그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들을 놓고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단 하루 동안 할 일, 그리고 6개월 동안 할 일, 이렇게 선택지를 주고 단 하루 동안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물었을 때 한국이나 미국 대학생이나 다 재미있는 일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근데 6개월 동안 만약 이 일을 해야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보면 당장 지금 입에 달고 맛있는 게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밥 먹고 골고루 영양소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와 재미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순간적인 기분과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인생에 훨씬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맛도 있어야 되지만 영양가도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 이제 굿라이프. 그렇죠. 의원님, 여기서 의미라는 거는 또 어떤 거를 의미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통상 사전적으로는 의미는 뜻을 의미하잖아요. 예. 이 문장의 의미가 뭐냐, 의미의 뜻이 의미는? 뭐냐, 이 당신 말의 의미가 뭐냐, 예, 뜻이 예. 뭐냐인데 굿라이프에서 얘기하는 의미는 네. 삶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삶의 네. 의미. 내가 살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일, 나의 존재 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에게 중요하다. 또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의미, 생각 이런 것들을 의미로 최인철 교수는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다든가 예를 들면 저는 예. 군인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 사실 어렵습니다. 예. 훈련도 많고 그렇죠. 야간에 순찰도 돌아야 예. 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 스스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채하니까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보람으로 다가오고 자긍심으로 다가오고 행복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저는 매사 일을 할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리고 부대원들한테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업무 효율도 오르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의미는 그러한 삶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의원님 그러시면서도 군 장병들한테 군기가 엄청 세시고 엄청 엄격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주로 저는 부대원들에게 대단히 유하게 지휘한 스타일이고 예. 엄격한 분야는 한 분야가 있었어요. 아. 교육 훈련은 아주 엄격히 했습니다. 평상시 교육 훈련에서 네.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시에 그 희생을 최소로 하는 거죠. 평시 땀을 안 흘리면은 그거에 비례 이상으로 전시가 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간부들은 더 합니다. 간부들은 똑똑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어려운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을 못 도달하려면 도달할 때까지 훈련을 엄하게 시켰죠. 그래서 교육 훈련 분야에 대해서는 좀 엄했고 일반적인 부대지나 리더십에서는 제가 지금처럼 대단히 부드럽게 상담도 해주고 또 웃음 체조도 제가 먼저 해주고 재롱도 떨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많이 주블리. 노력했습니다. 훈련도 네. 그렇지만 그 영어를 못하면 그렇게 혼내셨다고. 예. 좀 많이 혼났을 것 같은데. 예. 난 말도 못했겠다. 그 한미 연합 작전을 하는 제대를
할 때는 그렇겠네요. 영어를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미 연합사령부 있을 때 영어가 못하게 되면은 대단히 어렵죠. 그렇게 전시에 영어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죠. 여기를 공격하라고 했는데 이리 공격하고 포탄을 여기 쏘라는데 이쪽 쏘면 큰일 나죠, 어떻겠어요? 큰일. 그러니까 의사소통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군 장교들 간부들끼리 회의할 때도 영어로 회의하게 하고 브리핑은 가급적이면 영어로 하게. 그래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소 있었지만은 많이 향상이 됐고 그걸 통해서 연합 전투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요새는 많이 고마워해요. 그렇죠. 아니 많이 영어 시켜줘서. 잘해가지고 손해 날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요즘 영어 잘하면 그렇죠. 다 덕인데. 네, 이거 네. 그리고 제가 의원님 미담을 찾아왔거든요. 이제 그 퇴역하는 장병들과 헤어질 때는 꼭 집으로 초대를 하셔가지고 닭볶음탕을 대접하는 특별한 이별식을 또 준비를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을 장병들 쉼터로 개방했다고 하던데 이게 근데 아내분한테 혼나시진 않으셨는지 제가 조금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 한 30년 전만 해도 네네. 제가 중대장, 포대장을 할 때는 한 100명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대대장은 한 500명 지휘하고요. 그때 이제 전역하는 우리 병사들, 장병들 국가에 헌신하고 너무 귀하잖아요. 네. 귀한 손님은 어디에 모십니까?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집에 모셔서 닭볶음 해서 이렇게 따뜻한 밥 한 공기로 나누고 그 격려하고 했었죠. 그리고 장군이 되면 이제 간사나 공간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완스타 때 별 하나일 때 여단장 할 때 그 공간이 호숫가에 있었고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아름다운데 혼자 살기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같은데 하계 휴양을 군대 단위로 많이 보내는데 야, 하계 휴양 군대 단위로 공간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제가 냉장고에다 음료수나 빵들 잔뜩 이어놓고 마음껏 먹으면서 쉬어라 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쉬게 제 했었죠. 스타일이에요. 나 군대 그렇죠. 가고 싶어 정말. 예, 예. 2년 동안 한 번이에요. 그래서 공간에 사실은 사는 지역에 이렇게 초대할 때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장군이 돼도 그러시죠. 청소 아침에 깨끗이 해놓고 가야 아유, 되고 그게 보통 또 일인가요? 저녁에 또 청소하고 네. 그렇지만은 거기 와서 행복해지고 즐거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병사들한테는 정말 귀한 경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군님이라고 하면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별 기회가 별로 없죠. 아, 그렇죠. 근데 그분이 본인의 이 공간을 내어주고 병사들에게 사용하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먹을 거 쫙 채워놓으시오. 정말 맞아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대단해요, 의원님. 계속 비밀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사람들의 10가지 기술이 나옵니다. 아우, 이 기술은 진짜 하나하나 다 습득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그냥 목차에 딱 펴시면요. 이 마지막에 품격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 장에 저렇게 10가지 기술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10가지만 보셔도 돼요. 예. 네. 그 10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네. 혹시 이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좀 본인 마음에 와닿는지 좀 궁금한데 진영 씨는 어떤 게 있어요? 전 9번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네. 뭐 큰 행복도 중요하지만 작은 행복을 쌓다 보면은 매일 행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9번을 선택해봤어요. 이거 우리 진영 씨 인스타 보면은 딱 그게 네. 느껴져요. 맞아요. 소확해. 작은 거에서 막 네. 행복을 느끼는 네. 걸 보면서 저도 같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정말요? 예. 아, 또 짜서 올려야겠네요. 미나미와 함께 보내는 뭐 일상. 강아지 인스타그램. 혹시 의원님은 뭐 다 10가지를 중요하다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뭔가 하나 예, 기술. 3번 비교하지 않는다를 저는 먼저 꼽고 싶어요. 저도 이거 예. 생각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행복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행복을 못 느끼는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하지만 않으면은 네.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으면은 자기다운 삶을 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다는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최인철 교수가 이 책에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네, 있는데 외국인과 한국인의 뇌실험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떤 평가를 한 다음에 과연 이 사람의 뇌가 어느 때 흥분하느냐, 어떤 때 더 보상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기 점수가 높게 나왔을 때
그때 이렇게 뇌가 활성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의 뇌는 굉장히 특이하게 내 점수가 남보다 높았을 때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과 예. 비교하는 그 순간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내가 높아도 딴 사람도 같이 높으면 안 행복해. 예, 그렇죠. 남들하고 차이가 나게 좀 맞아요. 높아야 예. 그리고 내 행복한 점수가 거예요. 낮아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낮아. 그럼 기쁜 행복해.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도 법과 제도로 바꿀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예. 국가 순위를 매길 때 우리는 금메달 수로 따지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나 일부 국가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총 맞아요, 합계로 따집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올림픽 나가서 노력한 그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요즘은 참여하는데도 그렇죠. 올림픽 참여 선수로 자체가 선발되는 게 중요한데 어디예요? 그럼요. 1등만 행복하고 아. 나머지가 행복하지 않는 시스템을 맞아요, 갖추는 맞아요. 것도 안 좋은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산출 방법도 바꾸면은 네. 더 행복해지는 종목이 많고 선수들도 행복해질 수가 있죠. 좋은 지금 말씀이세요. 이런 것들이 사회 곳곳에 사실은 있습니다. 일 1등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나 제도로 바꾸어서 불공정을 줄이고 예, 예. 또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우, 저는 우리 장군님한테 행복의 기술을 배우게 될 줄은 정말 예. 몰랐고요. 그 의원님 이제 국정감사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정말 이 설명 강의를 듣다 보니까 국정감사에 우리 의원님만큼 잘 해낼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어디 준비는 잘 돼가고 계시죠? 네. 작년까지는 제가 국방위 하나 상임위만 맡았는데 예, 예. 이번에는 국방위, 운영위, 예산결산위원회 세 개 예.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야가 3배로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풀어야겠다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크게 3분야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튼튼한 안보,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 국방력을 뒷받침해야 되겠다. 예. 강한 국가, 튼튼한 안보는 군이나 국방부만으로 안 됩니다. 네. 정치 국방력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법과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한미 동맹과 국회 차원의 외교 활동을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 말에는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내기도 했고 본회의를 통과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안보 분야는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주불리 김병주라는 유튜브 그건 안보 바로 알리기입니다. 안보에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알리면서 소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민원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생 문제도 점점 깊게 들어가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네. 하려고 합니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땠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 무서우실 것 같아가지고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이제 행복한 게 또 이렇게 전염되는 것 같고 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도 오늘 많이 받으시고 네. 힘을 많이 얻으셨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힘이 나네요. 허위평론가 이 네. 굿라이프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행복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야 행복이 보인다. 네. 네, 이런 한 줄 평 하고 싶은데요. 최인철 교수의 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좀 들이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아파트엔 살아야, 내가 이 정도 차 타야 뭐 이런 식의 소유와 관련된 행복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 정치인으로서 네. 이제 민간인이 아닌 우리 국민들 네. 유권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굿라이프를 오늘 소개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생 문제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짧은 시간 의원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21세기 최고의 리더십을 발견한 그런 느낌입니다. 김명주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하영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벽돌책 깨부수기라는 주제로 선정한 기획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새로 나온 책입니다. 전설이 유물을 만나면 현실적 실체감을 얻게 되고 유물은 전설을 만나면서 스토리텔링을 갖추게 된다. 첫 번째는 그동안 400만 부 이상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주편입니다. 제주의 자연과 문화유산, 역사와 사람 이야기로 풍성하게 채운 유홍준 교수의 제주 답사기는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모습으로 소개됐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가보았고 잘 아는 곳이라 생각하는 제주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집약해 놓았습니다. 제주의 숨겨진 매력을 재발견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이고 예리한 사상가로 꼽히는 발터 베냐민의 미디어에 관한 이론을 정리한 책입니다. 학생운동가, 저널리스트, 미디어 실천가 및 비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온 이론가 발터 베냐민. 책의 저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언론정보학과 강재호 교수는 신문, 라디오, 사진 등 다양한 미디어를 가로지르며 현대 미디어 연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통찰한 베냐민의 방대한 이론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현대 미디어 문화에 대해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발터 베냐민과 미디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국회 도서관이 특별한 주제를 중심으로 엄선한 기획도서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인문자연과학자료실에서 두께와 무게감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벽돌책 깨부수기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책들을 선정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기획도서 첫 번째 책은 문명과 시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렌즈로 현대인의 삶을 조망한 책, 인간의 내밀한 역사입니다. 저자인 옥스퍼드 석학 시어도어 젤딘 교수는 독창적인 역사 연구로 역사학계 발자취를 남긴 역사가이자 사상가인데요. 개방과 풍요의 시대에도 인간은 왜 여전히 우울한가? 외로움에 대한 면역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 현대인의 내면을 속박하는 문제들에 관심을 두고 기원을 축적하며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고독, 불안, 욕망, 호기심, 연민, 공포와 같이 현대인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며 과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얻기 원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과 날마다 교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또 있을까? 다음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책, 인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의 마지막 저작이자 장장 15년간 집대성한 필생의 대작으로 꼽히는데요. 톨스토이의 인생관과 사상이 뚜렷하게 집약된 묵상록 형식으로 러시아와 더 나아가 세계 질서에 대한 강력한 비판 의지를 담고 있죠.
인간 내면의 본질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던 톨스토이의 사상을 깊게 탐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 본성을 간파하는 것은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다음은 세계적인 밀리언셀러 권력의 법칙의 저자 로버트 그린 작가가 인간 내면의 충동과 동기를 분석한 책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비이성적 행동의 법칙, 나를 지배하는 감정을 극복한다. 선망의 법칙,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욕망의 대상이 되라와 같이 저자는 우리 안에 숨겨진 인간 본성에 관해 18가지 법칙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본성을 파악해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로 삼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 인간 본성의 법칙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